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이 허영만의 주식 타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허영만 화백이 굉장히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책 만들기 전에도 뭐 3천만 원 뭐 이런 제목 주식 이런 제목으로 또 책도 지은 적이 있으시고 만화책을 만든 적이 있으시고 이 책도 이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 책은 본인의 얘기는 아니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식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7명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식 히스토리나 뭐 성공했던 그런 기법, 뭐 어떤 전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총 여기 7분이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쭉 8분이 계시죠. 여기 한 분은 허영만 화백님이시고 나머지 이제 한봉호님, 이정윤님, 손명환님, 백지윤님, 뭐 김철광님, 설사님, 성필규님 이렇게 해서 총 7분을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하세븐 한봉호님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한봉호, 왜 마하세븐이지? 뭐 필명인가? 뭐 하여튼 마하세븐 한봉호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을 허영만 화백은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은 실전 투자대회 18회 우승에 빛나는 주식 고수, 스캘핑의 고수 한봉호 이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이 증권사에서 모의 투자 대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 대회 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보통 기간이 짧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우승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딱 그런 분입니다. 18번 우승했다는 거, 뭐 수상을 하셨다, 다 우승인지 모르겠어요. 수상인 것 같은데 18번을 그런 데서 수상을 하셨다는 거는 보통 분이 아니시죠. 예, 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 다 나오셨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우승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캘핑이란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이 뭐지? 하고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기 투자 기법 중에 하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단기 투자 기법을 보통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한대요. 근데 데이 트레이딩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한번 주식을 매수해서 뭐 그날 샀다가 그날 정도에 파는, 날이 지나기 전에, 그날 장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매도까지 완료하는 그런 거를 보통 통상적인 그냥 트레이딩이라고 한대요. 트레이딩 기법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이 스캘핑. 스캘핑은 주식을 매수하면 보유 기간이 짧게는 정말 몇 초, 길어봐야 몇 분 안에 승부 보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완전 초단타 매매. 막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회전율을 높여서 쉽게 얘기하면 박리담회죠. 조금 먹고 빨리 팔고, 조금 먹고 빨리 팔고, 딱 수수료랑 세금 딱 그거 넘어가면은 바로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기법을 스캘핑 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스윙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스캘핑보다는 훨씬 길고 이 그냥 통상적인 트레이딩보다도 약간은 더 길게 한 며칠 정도, 한 4, 5일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가 이제 단기간에 이 4, 5일 동안에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딱 사갖고 한 4, 5일 안에 매도까지 완료하는 그런 기법을 스윙이라고, 스윙 투자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투자 기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리고 나오는 건데 이분이 그거의 고수라고 해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돈깡이란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아마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뭐 거의 깡통도 뭐 한 몇 번 차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적은 돈으로 지금 되게 젊은 나이신데 한 30억까지 그 스캘핑으로 단타 매매로 되게 이렇게
부를 축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유튜브 재밌어요. 그분 이렇게 말투도 조곤조곤 하시고, 막 생긴 거는 막 되게 까칠하실 것 같고, 막 좀 뭐라 그러지? 서울 깍쟁이 같고 막 이러시는데, 말투도 막 되게 차분하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 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돈 버신 분답지 않게 그렇게 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요즘은 좀 몇 번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캘핑을 보면서 저랑은 맞지 않는 주식 투자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수초, 길게 수분만 가지고 있다가 매도까지 완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분봉 보잖아요. 분봉. 일봉 보는 것도 힘든데 분봉을 보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막, 막 호가창에 매도가 막 쌓이고 막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보다가 그 정말 칼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고 칼 같은 타이밍에 나오고 저는 같은 이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힘들죠. 이게 주식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는 저랑은 정말 맞지 않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주린이의 입장에서, 아, 이런 투자 기법도 있구나라고 알아두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 한봉호님에 대해서 쭉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봤어요. 예전에 또 읽었었는데, 이것도 몇 달 전에 읽었었는데, 이 영상 찍으려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또 만화책이니까 술술 잘 읽히고,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정도 두께인데, 근데 만화책이라 그런지 술술 잘 읽힙니다. 이 한봉호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90학번이시래요. 90학번이셔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저희 우리나라에 IMF가 왔잖아요. 동아시아가 다 이 금융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좀 졸업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실직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직 상태인데, 뭐 이렇게 돈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실직 상태니까. 그 집에서 막 빈둥빈둥 하셨대요. 근데 그 동생분이 이렇게 컴퓨터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거를 딱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 그게 뭐냐 이렇게 보면서 그게 굉장히 막 신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막 이런 거를 좀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래요.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예를 들어, 10번이면, 6번 이기고, 4번 지면, 내가 돈 버는 거잖아.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면서도, 맞는 말씀이시죠. 예. 10번 했는데 6번 이기고 4번이면 2번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똑같은 금액을 베팅했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원금이 100만 원이셨대요. 그때 뭐 돈이 이렇게 당연히 많지 않았겠죠. 이제 실직 상태니까. 그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회전율을 굉장히 높여갖고 조금씩 먹는 걸로 해서 회전율을 막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박리담회죠. 예. 조금 남겨도 그거를 자주 많이 먹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금이 적다 보니까 원금을 지키고 수익을 보는 데만 집중했대요. 집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만 정말 집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투자가 쉬웠대요. 신기하죠. 그 원칙이 뭘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잘 봤어요. 그랬더니 좀 들으면 허무해. 그게 좋은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 그게 본인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큰 돈을 버셨대요. 아, 이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주린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무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딱 들으면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그게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심리가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공포가 있고, 떨어질 때 공포, 올라갈 때는 욕심. 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해요. 저도 몇 번 주식을 한번 사고 팔고 해보니까 올라가면 진짜 더 올라갈긴 막 이게 추세가 막 상승하니까 왠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툭 꺾이고 그러면은 아까 이만큼 올라갔었던 주식인데 다시 떨어졌는데 이미 내 마음속의 내 본전은 여기인데요. 이미 한번 올라갔으면 내 본전 여기가 돼. 근데 쭉 떨어져. 본전까지 떨어져. 더 떨어져. 이제 이 본전만 찾으면 나 주식 이제 바로 팔 거야. 나 안 와요. 그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 돈을 잃을 때는. 딸 때야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올해 뭐 코로나 터지고 장 좋았잖아요. 그때야 뭐 쭉쭉쭉 올라갔는데 그게 뭐 쉽나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런 투자 방식을 고수했던 이유는 좋은 주식은 어차피 시장에서 인기주라는 거예요. 이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인기가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종 매수 세력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계속 살려고 막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추종 매수 세력이 붙다 보면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대요. 변동폭도 커지고 뭐 예를 들어 이 변동폭에 의해 갖고 뭐 상승 추세를 쭉 탄다든지 아니면 변동 이렇게 하면서 요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쭉 보이는 건지 요런 그 변동이 폭이 심한 가운데서도 V자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셨대요, 이분은. 그게 정말 스킬 아닌가?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이거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구간을 딱 캐치를 하신대. 그런 구간을 딱 캐치를 하셔갖고, 수수료 이상. 사고 팔면은, 증권사 수수료 내야죠. 또 세금 내야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래세 같은 거 내잖아요. 지금 뭐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아직까지 거래세 내잖아요. 그것만 딱 이상 수익을 조금 딱 벌으면 가차없이 팔아버리시는 거지, 이분은.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안 부리시는 거죠. 한 종목에.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자주, 조금씩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구간, 그 패턴 어떻게 캐치할 건데 결국 그 패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허무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봉원 님이 얘기하시길 연예인이나 이런 예술가들은 끼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끼 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연예인 예술가 되시잖아요. 근데 투자자도 이분은 나름의 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대요. 뭐 이렇게 막 딱 뭘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는 그런 식의 좀 촉이 있는 것 같다. 좀 운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말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이 더 솔직하시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가끔 어떤 유튜브 보면 슈퍼개미라는 시는 분들이 되게 몇 분 나오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 보면은 막 어쨌든 초반에 뭔가 빵 터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분들도 그때는 주린이었을 텐데 과연 그게 정말 실력만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 허영만 이 주식 타짜에 나오는 이 한봉우님 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편견, 좀 도박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게 조금은 부서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초단타 매매가 좋다는 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도 스캘핑 하려고 엄청나게 공부하신대요. 자기는 하루라도 이 주식 분석을 안 한 날이 없대요. 왜냐하면 조금 장기 투자나 뭐 이런 아까 이렇게 좀 워렌 버핏이나 뭐 필립 피셔,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좀 장기간 보유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도 공부 많이 해야지. 근데 그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줄만 알면, 기업 가치 분석하면 어느 정도는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약간 쉬엄쉬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스캘핑이란 기법은 매일매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들어가는 타이밍, 뭐 이런 거를 다 재야 되고, 그러려면은 막 국제 돌아가는 정세, 국제 정세도 봐야 되고, 각종 지표들도 봐야 되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자, 본인은 단 하루도 그런 분석을 쉬신 날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좀 잘 되신 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강조하셨던 얘기 한 가지 더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봉우 님이 또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하셨던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편할 때 사고 마음이 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도 얘기한 뭐 탐욕 구간에서, 보통 주린이들은, 저희 같은 초보 이런 사람들은 이 주식이 올라갔고 탐욕스러운 구간에서 자꾸 살려고 하고, 이제 쭉쭉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운 구간에는 판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질 때 사래요. 마음이 불편해질 때 사고,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그때 팔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그런 격언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많잖아요. 뭐 주식, 뭐 계란 이론 해갖고 뭐 올라갈 때, 뭐 떨어질 때 해갖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고, 뭐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올 때 뭐 팔고, 뭐 그런 계란 이론 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분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은 겁 많은 사람들한테서 위기 때, 용감한 사람한테도 부가 이동하는 과정이